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2022년도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특징 첫 번째, 자, 뇌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된다. 즉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근육. 우리 몸에는 대근육과 소근육이 있죠. 이제 큰 근육에서 이제 소근육으로 발달이 된다. 작은 근육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수평적 운동에서 어떤 운동? 이제 수직적, 수직입니다. 수직적 운동으로 이제 발달이 된다라는 이렇게 네 가지의 영유아의 발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말초신경이 먼저 발달. 자, 틀렸죠, 이미.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중추신경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말초신경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2번 볼게요. 특정 능력이나 행동 발달의 최적 시기가 존재한다. 자, 유아체육론을 공부하실 때 특히 이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최적의 시기, 즉 유아는 발달에 민감기가 존재합니다. 민감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민감기는 뭐냐? 즉 발달 단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민감기, 즉 이 민감기라는 것은 특정 능력이나 행동의 발달에 최적인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따라서 그 민감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운동이 적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 발달은 그 시기에 도달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올바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발달은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똑같이 발달은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누구의 유아에 따라서 발달이 조금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근육의 발달은 눈과 손에 협응하여 손기술을 정확히 구사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중추신경 계통에 이 성숙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운동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본 움직임. 자, 그래서 기본 움직임이라는 건 뭐예요? 자,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이동성, 그리고 조작성, 그다음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유아기의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이 기본 움직임 경험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동작 수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 아니죠. 자, 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발달 민감기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이 기본 움직임에 더 중점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다음 협응성 운동 시 속도나 민첩성이 요소가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이 기본 움직임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발달시키도록 해야겠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수행의 성공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패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크죠. 막 못했을 경우 막 울기도 하고, 혹은 또 너무 어려울 경우 프로그램에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 및 참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운동 수행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빈도를 계속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긍정적 강화를 포함시켜야 되고, 또 그때 이제 남아와 여아의 그때는 따로 구분 없이 서로 그때 어렸을 때는 남자에 대한 활동, 여자에 대한 활동 그런 구분 없이 같이 묶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또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움직임에서 복잡한 움직임으로 진행되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발달 단계에 따른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발달 단계. 자, 우선 갤러프의 운동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가장 처음이 이제 반사적 움직임 행동이죠.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이제 초보적 움직임, 그리고 기본, 기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전문화 단계. 전문화된 단계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근육에서 소근육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앞서 1번 문제에서 운동 발달 특징에서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발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대근육을 먼저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점차적으로 나아갈 때 이제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겠죠. 그리고 기본 움직임 단계에서는 이제 안정성과 이동 및 조작성 움직임을 습득하도록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번 문제에서도 설명이 드렸죠. 맞고요. 기본 움직임 단계는 협응력이 발달된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 다양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 기본 움직임에서 전문화 움직임을 전환. 예, 기본이죠. 이 기본 움직임 단계에서 이 전문화된 단계로 전환, 그 얘기죠. 이때 이 전환의 단계에선, 이 트랜지션 단계에서는 움직임 수행의 형태, 기술, 정확성과 더불어 양적 측면을 강조해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전환 시기. 예. 여기 또 이제 과도기 단계라고도 해요. 그 다음은 적용 단계, 그 다음 평생 이용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 전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전환 단계는 스포츠와 전문화된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 움직임 기술을 결합하고 응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어떤 단계냐? 바로 이 적용 단계예요. 적용 단계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적용 단계는 움직임 수행의 형태, 기술, 정확성과 양적 측면이 강조되고 복잡한 기술이 정교해지며 이를 수준 높은 게임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 뭐냐? 바로 양적 측면을 확대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 단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뭐냐? 이 적용 단계에 대한 설명이었다. 어디서? 이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 전문화된 단계에서 이 각 시기의 단계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문화 단계에서는 양적보다 그 질적을 더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들어갈 인지발달 이론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인지발달 이론 얘기하면 누구를 떠오를 수 있죠? 바로 피아젯이죠. 피아젯을 얘기할 수 있겠죠. 피아젯의 인지발달 이론이죠. 그래서 이 피아젯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피아젯은 유아 행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로 도식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식은 뭐로 나눠진다? 바로 동화와 조절, 그 다음 조직화, 혹은 이 평형성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도식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새로운 경험과 자극이
유입되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식을 사용해서 활력을 한다. 그거는 어떤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동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화는 무슨 내용이냐? 자, 새로운 정보 혹은 경험을 접할 때 이러한 정보와 경험을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로 저희 뭐 해설에서 나와 있듯이 자전거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근데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보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도 뭐냐? 오토바이를 몰랐을 때 오토바이를 보고 아, 이게 자전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동화다. 그래서 뭐 3번 아니면 기억은 동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기존의 도식으로는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사물이나 대상에 맞도록 기존의 도식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바로 이제 머리에서 이제 기존에 가진 도식을 막 조절하는 거예요. 예. 조절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단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수정하거나 조절해서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아까 동화 단계에서는 오토바이를 보고 자전거를 했지만 주변에 친구나 뭐 또래, 뭐 부모님이 있겠죠. 야, 저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아이는 놀라겠죠. 그러면서 아, 저거는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조절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뭐냐? 바로 조직화죠. 예.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재 조직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효율적인 체계로 결합하여 더 복잡한 수준의 지적 구조를 이루는 과정이다. 예. 이건 조직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뭐냐? 바로 3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피아젯의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거의 항상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보기에 유소년의 전문화된 운동기술 연습 시 전문화된 아까 운동 발달 단계에 4단계 설명드렸죠. 반사적 움직임, 그다음 초보 움직임, 그다음 기본적 움직임, 그다음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 그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인지 단계의 지도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먼저 기억 볼게요. 자, 스스로 자신의 운동 수행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이 스스로가 운동 수행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뭐냐? 그 전문화된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의 평가의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 다음 복잡한 운동 기술은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지도를 한다. 맞죠? 그다음 운동의 목적과 요구된 기술을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리을 다양한 기술과 연계지어 동작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을 찾게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전문화된 운동 기술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관심과 능력, 그 선택이 지속되고 정교해지면서 평생 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과 연계지어 동작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은 이게 이제 틀렸다 이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뭐냐? 니은 디귿이라고 해서 이제 정답은 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또 나왔죠. UI 기본 움직임 발달 단계. 앞서 우리 움직임 발달 단계는 이제 4가지로 해서 이제 반사 단계, 그 다음 기본 단계, 그 다음 기초, 그 다음 전문 4가지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자, 죄송해요. 여기서 이제 반사 단계, 이제 초보 단계, 이제 기본 단계죠. 기본, 기초, 그 다음 전문화 단계. 근데 이 안에서의 이제 기본 움직임 발달 단계에서 기본 움직임 발달 단계 발달을 시킨 3가지 요소 있었죠. 뭐죠? 자, 이동, 그 다음 조작, 안정성이죠. 이 3가지를 발달시킬 때 적용되는 단계는 바로 시작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초보 단계, 그 다음 성숙 단계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보기에서 이 단계에 어디에 해당되냐에 대해서 묻는 그 문제였는데요. 자, 기억 볼게요. 자,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협응이 원활하지 않아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건 뭐냐? 바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 예. 그 다음 기본 움직임에 대한 제어와 협응은 가능하지만 신체 사용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단계? 초보 단계. 그리고 움직임의 수행이 역학적으로 효율성을 갖게 되어 협응과 제어가 향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숙 단계다. 그래서 시작 초보 성숙.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움직임 중에 자, 안정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안정성 운동 기술 중 축성 움직임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안정성 운동은 자, 축성 움직임과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적 및 그다음 동적 움직임 운동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성 움직임에는 뭐가 있냐? 바로 굽히기, 그다음 늘리기, 그다음 비틀기, 그다음 돌기, 흔들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7번에 뭐가 있죠? 자, 2번. 자, 늘리기, 비틀기, 흔들기 등등이 다 여기 뭐다? 이 축성 움직임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7번은 뭐냐?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 및 동적 그 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와 이제 거꾸로 균형도 마찬가지고요. 다 정적 및 동적에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축성 움직임에 대한 요소는 자,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동 발달에 대한 검사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운동 발달 검사는 전반적인 운동 발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 이번 평가는 내용에 따라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향 평가로 나누고 기준에 따라 결과지향 평가와 과정지향 평가로 나뉜다. 내용이 조금 애매하네요. 예. 즉 이게 틀린 걸로 정답이 되지만 왜 틀리냐면 자,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 평가 항목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평가는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이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향 평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이 내용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규준지향 평가는 뭐냐? 바로 이제 상대평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다음 준거지향 평가는 뭐? 절대평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지향 평가는 이 나와 있죠. 결과지향 평가는 결과의 양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과정지향 평가는 목표로 한 기술 수행의 형태 혹은 역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평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고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향 평가를 이제 나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평가 결과는 특정 기술 수행에 결여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대근육 운동 발달 검사는 만 3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동 및 조작 운동 기술에 대한 검사 도구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8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시한 어린이 청소년 신체활동 권장사항이 아닌 것은. 자, 국립중앙의료원에 관련된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이
어린이 청소년 신체 활동의 권장사항을 모를 경우 좀 풀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셔야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터넷, TV 게임 등을 위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유산소 운동, 근육 강화 운동, 뼈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3번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해 놀이 공간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 전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틀린 걸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매일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한다. 예,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정성 항상 고려를 해야겠죠. 공간에.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행히 처음 이러한 국립중앙의료에서 제시한 신체활동 권장사항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유아 운동 프로그램의 지도 원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죠. 자, 볼게요. 자, 추상적인 것에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운동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자,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서 구성하고 행동 목적 또는 이 프로그램의 결과 중심적인 목적을 구체화해서 그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운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 뭐 결과지향적인 것 그런 용어들은 프로그램의 지도 원리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유아 간 연령별 체력의 차이 존재하죠. 운동 소질 및 적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지도를 해야겠죠. 어떤 원리? 이 개별성의 원리. 다음 기초 체력, 기본 운동 기술과 지각 운동의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고요. 다양한 감각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이 형성되도록 프로그램을 지도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운동 지도 시 교구 배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죠. 1번 볼게요. 자, 공간 활용성을 높인 교구 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그렇죠. 그 얘기죠. 자, 공간 활용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체육 수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항상 이게 넓은 공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좁은 공간에서 하든 넓은 공간에서 하든 이 교구 배치를 할 때 특히 아이들은 교구가 많습니다. 성인도 많겠지만 청소년도 많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참여율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운동 공간에서 교구가 많다 보면은 막상 아이들이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겠죠. 여기 다 교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 교구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움직일 때 그 교구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를 높인 교구 배치로 학습자의 시선을 분산한다. 자, 시각적 효과를 높인 교구는 뭐예요? 학습자의 시선을 오히려 더 집중시키죠.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교구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비디오나 뭐 영상 등등 뭐 그런 거 다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구겠죠. 혹은 이제 배치되어 있는 교구지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캐릭터를 그려넣거나 등등 그런 것도 다 아이들의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교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맞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순환식 교구 배치와 병렬식 교구 배치가 나왔어요. 자, 순환식 교구 배치로 대기 시간을 줄여 실제 학습 시간을 늘려준다. 자, 순환식 교구 배치는 뭐예요? 자, 교구를 배치할 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각각에 있는 스팟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교구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순환식 교구 배치의 장점은 뭐냐? 아이들이 다양한 교구를 만져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구마다 대기 시간을 줄여줘서 실제 내가
다양한 교구를 체험할 수 있는, 즉 실제 학습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교구 배치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병렬식은 뭐 이렇게 두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두기도 했는데, 조를 나눠서 이 교구를 A조, B조, C조 교구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배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배치 방법은 뭐냐? 초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교구를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용감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 혹은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순환식 교구 배치보다 병렬식 교구 배치로 해서 그 교구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교구에 대해서 익숙해졌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럴 경우 적합한 교구 배치는 바로 이제 순환식 교구 배치가 적합하다. 그때는 이제 다양한 아이들이 교구에 대해서 많이 만져보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구를 빨리 여러 번 돌아가면서 접해서 그 학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배치 방법이 순환식이고, 초기에는 이제 병렬식 교구 배치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교구에 대해서 자주 만져보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그 교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를 해주는 배치 방법이 필요하다.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병렬식 교구 배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 교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 뒤에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겠죠. 그래서 실제 학습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교구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병렬식 교구 배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을 경우는 이제 순환식 교구 배치를 통해서 실제 학습 시간을 늘려주고 다양한 교구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교구 배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에 옳지 않은 내용은 2번이 되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잘리네요. 그래서 제가 좀 위에 먼저 설명하고 내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 이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발달 이론도 이거는 이제 매년 나와요, 매년.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이 이미 많이 익숙하신 이론도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따른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자,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따른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 바로 이 행동주의 이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주의. 누구? 스키너의. 자,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따른 훈련.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이제 발달이 된다라는 이 성숙주의 반대죠. 주의 이론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성숙을 강조하며, 이거는 성숙은 뭐냐? 바로 유전이다. 근데 반대로 이 행동주의 이론은 뭐? 바로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발달이 된다. 이건 행동주의. 그다음 그와 반대되는 건 이제 성숙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럼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따라 훈련된다.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 스키너의 그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이죠. 자, 유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동화 조절 평형화. 우리 앞서 나왔죠. 예. 이게 동화 조절. 그게 뭐예요? 인지 발달 이론이잖아요. 누구? 피아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예. 그래서 1번은 이미 떨어졌죠.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정답을 선택하는 거 뭐 또 중요하지만 이건 기출 해설이니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타인의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행동을 획득할 수 있다. 그다음 모방 학습을 강조한다. 모방. 그건 뭐냐? 바로 사회 학습 이론 반드라해. 모방.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발달 이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다 뭐 암기하거나 이해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 예, 뭐 도식이랑 뭐 조직화, 뭐 조절 평형, 그러면 인지 발달 이론 누구? 피아제, 예, 피아제 인지 발달. 그리고 이제 환경, 행동주의 스키너. 그다음 모방, 사회학습 누구? 반두라. 딱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론을 이제 알고 계셔야 문제 푸실 때도 딱딱 빨리빨리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앞서 제가 이제 성숙주의 이론을 좀 추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예. 자, 이 게젤의 성숙주의, 행동주의와의 반대로 게젤의 성숙주의 이론은 뭐냐? 바로 아동의 발달은 신체 안에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 신체 안에 이미 정해진 순서라는 건 뭐예요? 바로 유전을 얘기하는 거죠. 유전. 예, 글씨가 좀 유전.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생물학적 계획이 반영되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발달의 유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발달 과정을 방향짓는 가장 중요한 기제를 바로 뭐냐? 성숙으로 봤다. 그래서 유전과 이 성숙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뭐? 성숙주의 이론, 게셀의 성숙주의 이론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3번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성인 체육과 비교시 유아 체육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집중력 저하를 고려한 놀이 중심의 신체 활동과 지적 활동을 병행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신체 활동에 의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전인적 인간 육성을 지향한다. 그렇죠. 앞서 이제 운동 발달의 최종 단계에서는 전문화 단계였잖아요. 그렇죠? 단계. 거기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 평생 체육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거다. 자, 그다음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하도록 강조한다. 자,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전문화된 단계에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일반 체육, 평생 체육, 즉 성인 체육에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 옳지 않다. 성인 체육과 비교했을 때. 그 유아 체육은 뭐? 발과 발달에 중점을 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기 문제 나왔죠? 자,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로 나열된 것은? 자, 쭉 나왔죠? 자, 그러다 이 스포츠 지도사, 네, 유아는 징검다리 걷기,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렇게 걷는 거겠죠? 이렇게. 당연히 어떤 운동이에요? 자, 기초 체력 요소는 평형성이죠. 그럼 평형성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전성이죠. 안정성. 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었죠. 네. 그 다음 이동 운동은 뭐예요? 네. 자, 운동의 그 3요소 구성에,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 그 다음 이동성, 그 다음 조작성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아체육론은 그 기출 출제 범위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출제 범위 안에서의 그런 응용돼서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쪽 그런 기출 자주 나오는 이론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잘 쉽게 문제를 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동에 관련된 거죠. 자, 이동. 그래서 네 발로 걷기. 네 발로 걷기는 여러분 민첩성에 관련된 걸까요? 자, 민첩성이라는 건 뭐예요? 민첩성은 이제 체력의 구성 요소 중에 행동 체력의 안에 포함이 되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발로 걷기라는 건 뭐예요? 이동을 할 때 바로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움직임 기술 요소 말씀드렸죠. 안정성과 이동성, 조작성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의 해당되는 이제 운동들이 또 파생돼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격제도. 자, 기억 볼게요.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에 대해서 기억 보겠습니다. 자, 유소년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보면 그 유소년이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는 거고, 그다음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란
누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유소년의 행동약식, 신체 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면 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여기서 까다로운 문제는 이거겠죠.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뭐 니은, 디귿 3번을 찍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고 유소년이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얘기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영화의 반사. 네, 나왔죠. 반사도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꼭 나와요. 필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옳지 않은 것. 자, 비대칭 목경직 반사가 나왔습니다. 이 검사로는 눈, 손의 협음과 좌우측 인식 발달의 수준을 추측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비대칭 목경직 반사, 영화 반사에서 거의 뭐 자주 나오거든요. 거의 매번 나와요. 이 비대칭 목경직 반사는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원시 반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반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시 반사, 그리고 자세 반사, 그리고 마지막은 이동 반사. 그럼 이 비대칭 목경직 반사는 어디? 이 원시 반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눈과 손의 협응을 가능하게 하고 출생 전부터 6개월까지 나타내요. 출생 전부터 해서 6개월 나타난다. 자, 신경적 장애 진단을 위한 반사의 출현과 소멸 간의 관계 검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걷기 반사. 네, 걷기 반사 검사로 불수의적 운동 행동의 발달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걷기 반사는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이동 반사예요. 이동 반사에 해당되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기의 체중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평탄한 바닥 위에 세워 앉으면 아기가 앞으로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는 반응을 보이는 반사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후에서부터 5개월까지 사이에 나타나는 이제 반사 행동으로 불수의적이 아니고 지우겠습니다. 자, 수의적 운동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수의적, 불수의적이 아니고. 걷기 말 그대로 내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수의적인 신경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에 의해서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자, 모르 반사 검사로 신경적인 변이나 손상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모르 반사는 뭐냐? 자, 큰 소리나 갑자기 위치 변화가 생기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벌려서 그걸 끌어안으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는 게 바로 모르 반사거든요. 이것도 말 그대로 어디에 해당된다? 원시 반사에 해당이 된다. 원시 반사에. 그래서 이 출생 시 이 모르 반사 행동이 없을 경우 어떤 거? 바로 이 중추신경 계통의 장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즉 뭐냐? 신경적인 변이나 손상을 추측할 수 있다. 옳은 얘기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뭐냐?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자, 반사 관련된 문제는 매년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교재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자, 그림의 동작에서 성숙 단계. 자, 발달 단계 어떻게 되죠? 시작에서 초보, 그 다음 성숙,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변한다 했죠. 자, 시작 단계 구르기 동작이에요. 자, 롤링 동작이죠.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작에서 이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마가 지면에 닿게 지도한다. 자, 이건 어느 단계예요? 바로 이 시작 단계예요. 네. 자, 구르기 할 때 익숙하지 못하면 이마가 먼저 닿겠죠. 네, 이마가. 그러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죠. 이건 시작 단계에 대한 해당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 단계 넘어갈 때는 뭐냐? 머리가 동작을 리드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요.
구르는 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양팔의 움직임을 지도하고 몸이 구르는 내내 압축된 C자, 이 C커브가 돌아갔을 때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 단계에서는 이마가 먼저 닿는 게 아니고 이 머리에 이 뒷부분이 있죠. 뒤통수가 먼저 닿아서 이게 원활하게 확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지면에 닿게 지도하는 건 시작 단계에서 지도 방법이에요. 초보 아니고 완전 시작. 처음 배우는. 이해되시죠? 정답은 1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체육 지도 방법 중 탐구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탐구적 방법은 지도자가 특별한 활동 과제에 대한 해결책, 즉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지 않고 답 없어요. 즉 뭐예요? 창의적 답을 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창의적. 아이들한테 생각해서. 그래서 다양한 동작, 과제나 질문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유아가 제안한 해결 방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결과가 아니라 학습 과정 그 자체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형식과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이제 운동 과제 동일한 방법으로 운동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 의미 있는 운동 과제를 제공해서 유아 자신이 신체 동작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동작 기술을 발전시켜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탐구적 방법이다. 1번 볼게요. 도입, 동작 습득, 창의적 표현, 평가의 단계별 활동 전개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 바로 상호 주도적 통합적 교수 방법이에요. 2번 학습 환경의 자유와 융통성을 도입하여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 이건 뭐예요? 직접교사의 이제 주도적 교수 방법. 10번 보이기, 연습하기 쭉 이어 있죠. 이것도 뭐냐? 직접교사, 주도적 교수 방법. 이거랑 똑같습니다. 4번 동작, 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유아들이 제안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자, 동작, 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이들이 표현한 것들을. 그게 뭐냐? 탐구적 방법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겠습니다. 자, 고강도 운동 시 성인과 비교해 유소년에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1의 박출량, 즉 심장이 한번 이렇게 펌핑 했을 때, 뛰었을 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 양을 얘기하는 거죠. 박출량은 낮을 수밖에 없죠. 성인에 비해서. 호흡수는 성인에 비해 높아요. 더 많은 호흡수를 나타내죠. 보통 이제 성인은 이제 16에서 18회 정도 하거든요. 근데 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이제 25에서 40회 정도 호흡수가. 그리고 반면에 이 혈압은 어떠냐? 혈압은 더 낮죠. 그리고 심박수는 높은 게 아니고 높습니다. 심박수 같은 경우는 성인은 평상시 안정시 심박수가 이제 60에서 70 혹은 65에서 75 정도 되거든요. 반면에 아이들은 더 심장이 빨리 뛰어요, 평소에. 그래서 100에서 120 정도. 그래서 안정시 이 맥박수가 높아 운동에 대한 또 적응 능력이 성인보다 낮고요. 그리고 이 유아의 맥박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죠. 하지만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나열된 것은, 자, 특정 능력이나 행동의 발달의 최적인 시기. 앞서 우리 설명해 드렸죠. 유아의 발달에는 최적 시기가 존재한다. 이거를 뭐냐? 무슨 기라고 한다? 바로 민감기라고 하죠. 민감기.
그래서 각 시기에 따른 유아의 발달은 특정 시기에 도달해야 할 뭐가 있다고 했죠? 발달 과업이 있다고 했죠. 예. 즉 배워야 될 어떤 한 과제, 숙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올바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스포츠 지도사 2022년도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쉽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유아체육론은 출제 범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범위 안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중복되거나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당되는 중요한 자주 출제되는 그 이론 파트만 잘 알고 계신다면 유아체육론 쉽게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해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에 또 뭐 이론 파트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